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떨리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제 편이어야 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펄쩍 뛰어야 했거든요. 저한테는 위로 2명의 오빠가 있는데요. 첫째 오빠는 저보다 9살이 많아서 제가 20살일 때 오빠는 29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그때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요. 저는 큰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큰 오빠는 저한테 동생이 아니라 딸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잘할 정도로 귀여워했었습니다. 4살 더 어린 둘째 오빠하고는 좀 더 친하게 장난치면서 잘 지냈고요. 오빠들이 성격들이 착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딱 전형적으로 오빠 많은 집에서 사랑 많이 받은 여동생 같다고 할 정도였죠. 저는 그맘때 갓 20살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맘때 큰오빠는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큰오빠랑 결혼할 예비 새언니는 큰오빠랑 2살 차이가 났었고 쇼핑몰 모델 일을 했었대요. 결혼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동업해서 자기 쇼핑몰을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자본금은 좀 도와줄 거라고 했고요. 처음에 큰오빠가 예비 새언니 사진 보여줬을 때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언니가 오빠 뭘 보고 결혼하느냐고 장난까지 쳤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썩 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부모님 2분 다 같이 안 산대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커왔다가 돌아가신 후론 혼자서 줄곧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학력도 고졸이고 직업도 한때 쇼핑몰 모델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프리랜서로 한 번씩만 일을 한다고 해서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탐탁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 보니 성격적으로도 좀 어두울 것 같기도 하고 직업적인 것도 너무 불안하다고요.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새언니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새언니를 직접 만나고 나니 저희 부모님 생각도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예비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애교 있고 살갑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대리점을 운영하시는데 예비 새언니가 그 대리점에 도시락이나 간식 같은 거 싸워서 갖고 오고 오면 말벗 대드리고 맞장구도 잘 치고 너무 싹싹하게 굴더래요. 성격이 너무 밝아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음의 빗장을 여신 거였죠. 그렇게 혼전 임신으로 빠르게 결혼 준비가 되던 차에 오빠가 저한테도 새언니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너무 예쁘고 청순하고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안녕? 오빠한테 말 많이 들었어. 이름이 민영이? 네. 귀엽다. 이제 대학생이라고 했나? 네. 학교 들어보니까 좋은데 다니던데. 나는 캠퍼스 생활 안 해봐서 부러워. 좋겠다, 새내기. 하면서 저한테 막 웃으면서 말을 잘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새언니가 좋았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이제 민영이한테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네. 입에 잘 붙을지 모르겠다. 그냥 민영이라고 하셔도 돼요. 부모님 보시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연습해 볼게 아가씨. 근데 신우 안 갖고 꼭 동생 생긴 기분이야. 나는 외동이라서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앞으로 잘 부탁해. 저도요 언니.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큰오빠가 회사 일로 전화가 왔다고 잠깐 나가더라고요. 초면이다 보니 둘만 있기엔 조금 어색하기도 해서 밥만 열심히 먹고 있었죠. 그런데 새언니가 갑자기 참 많이 먹네. 아, 맛있어서요.
언닌 안 드세요? 너나 많이 먹어. 가뜩이나 돼지인데 더 돼지 되겠네. 웃으면서 저러는 겁니다. 저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돼지인데 더 돼지 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자꾸 먹어. 눈앞에 음식 있다고 자꾸 주워 먹는 것도 습관이야.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혹시 장난인 건가? 근데 장난을 이렇게 치나? 헷갈릴 정도로요. 제가 얼떨떨해서 멍하게 있는데 잠시 후 오빠가 들어왔죠. 아, 미안. 회사 일 때문에. 토요일인데 출근할 사람 있나 봐. 마감이라서. 그러면서 오빠가 멍하게 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민영아, 뭐해? 왜 멍 때리고 있어? 얼른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야. 나 많이 먹었어. 뭘 많이 먹어? 거의 안 먹었구만. 너 다이어트 하냐? 그 말에 새언니가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에이, 무슨 다이어트. 딱 보기 좋구만. 아가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오빠가 오기 전까지는 말의 내용이 아예 달라진 거죠. 그렇게 어이도 없었고 황당한 첫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 못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볼수록 어이없고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 오빠 앞에서 대놓고 저런 말을 했다면 왜 저래? 성격 이상하네? 했겠지만 오빠 앞에서는 제 칭찬하고 생글거리다가 오빠가 없는 거 보자마자 저한테 태도가 바뀌는 게 너무 쎄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았고 결혼하려는 오빠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빠에게 톡을 보냈어요. 오빠, 근데 진짜 결혼할 거야? 오늘 보니까 그 언니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 그 언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요. 그런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언니랑 영화 보고 들어온다던데 아직도 같이 있나 생각하는데 톡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씨, 오빠 폰 내가 들고 있어서 내가 답장 보내.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난 동생 같아서 귀엽고 좋았는데. 유유. 나 좀 좋게 봐주면 안 될까? 오빠 오면 오빠한테 연락하라고 전할게. 라고 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오빠 폰인데 언니가 톡을 본 거였죠. 본의 아니게 뒷담을 한 것 같은 느낌에 답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빠가 출근 준비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민영아. 너 어제 나한테 그런 문자 왜 보냈어? 주은이가 다 봤어. 알아. 언니가 나한테 답장했던데. 엄청 서운해하더라. 주은이는 나한테 너 귀엽고 동생 같다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칭찬했거든. 근데 너는 그런 문자나 보내고 어제 만나보니까 별로였어? 아니, 언니가 좀... 야, 그러지 마라. 가뜩이나 엄마 아빠도 전에 반대 많이 했어서 주은이가 상처 많이 받았었어. 말은 안 해도 이제 기껏 엄마 아빠도 허락하셨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너까지 왜 그래? 벌써부터 신우행세 하는 거야? 무슨 신우행세야. 그런 거 아니야. 잘 좀 해줘.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알았지? 너 새언니한테 신우짓 하면 오빠한테 혼난다? 그리고 출근한다고 나가더라고요. 네, 오빠네는 결혼을 하면 2년 동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청약을 붓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완공되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전까진 저희 집 들어와서 산대요.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2년 동안 전세로 다른 집 알아보라고 했는데 새언니가 부모님이랑 살고 싶다고 합가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로 한 거였죠. 따로 살면서 한 번씩 오며 가며 마주치는 거면 모르겠는데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니 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부모님이 아직 집에 안 오셨는데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집에 왔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새언니는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오빠는 옷 좀 갈아입는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갑자기 표정이 확 돌변하더니 제 손에 들린 리모컨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채널로 마음대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그랬죠. 언니, 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제 말 씹고 리모컨 그냥 소파에 놔두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황당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나 맘에 안 들면 직접 말해. 오빠한테 이러지 말고. 이제 20이면 어른이잖아? 무슨 애 새끼도 아니고. 라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언니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요. 갑자기 내 리모컨을 뺏질 않나. 그리고 애 새끼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오빠가 급하게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 그 말에 새언니가 표정이 갑자기 울성을 짓는 겁니다. 미안해 아가씨. 이거 보고 싶어서 잠깐 틀었는데 아까 아가씨 보던 거 다시 틀어줄게. 하면서 당한 척 리모컨을 들고 허둥지둥 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오빠가 야 안민영 너 뭐해? 겨우 TV 보는 것 가지고 새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보고 있는데 언니가 마음대로. 야 더럽고 치사하게. 야 실컷 봐. 됐어? 하면서 언니한테서 리모컨 뺏어서 저한테 확 주는 겁니다. 저 너무 황당하고 벙찌는데 새언니가 분명 저보고 픽 하고 웃었어요. 저 무슨 주말 드라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어이가 없었죠. 저도 기분 나빠서 방으로 돌아왔고 새언니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나한테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말할까 싶다가도 또 이 상황이 얘기하기엔 유치하고 좀 이상하다 싶고 하여튼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다 한들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빠는 새언니한테 푹 빠져 있었고 저희 부모님까지도 너무 좋게 보셨으니까요. 어쨌든 그 뒤로 오빠네는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새언니가 불편하고 싫어서 일부러 집에 같이 안 있으려고 했어요. 그맘때 저도 한창 학교 생활 적응하고 있고 새내기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술자리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웬만해선 새언니와 안 부딪히려고 했죠. 하지만 한 집에 사는데 마냥 피하고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아침부터 좀 안 좋긴 했는데 갈수록 통증이 더욱 심해졌죠. 저는 결국 오후 수업만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새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새언니의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커피랑 디저트 펼쳐놓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시하고 제 방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배도 아파 죽겠는데 밖에서 큰 소리로 계속 깔깔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새언니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새언니 미안한데 나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친구들이랑 방에 좀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 말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뭐가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와 대박. 김준 진짜 이러고 사네. 야 니 말 맞다나. 니네 씨는 무섭다. 대박. 봐봐. 천하의 김준이 이러고 산다니까.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더라고요. 저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는데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배는 너무 아프고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요.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아가씨 아프면 병원이나 가. 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말아요? 니네 집이라고 유세 떨어? 그러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말을 섞지 말자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생리통이면 약을 먹던가 아니면 화장실을 가.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러길래 저도 그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싸가지 없지 않냐? 꼴에 신우짓 하려고 든다니까? 라는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면서요. 방에 오자마자 눈물 참으며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조금 먼 지역에 가 계실 때였어요. 말씀드려도 당장 집으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큰오빠 하는 말이 새언니 없느냐고 새언니한테 말할 테니 같이 병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됐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병원을 갔어야 했지만 그때부터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병원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요. 밖에서는 언니랑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새언니를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새언니를 외쳤는데도 절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더욱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쓰러진 건지 잠이 든 건지 눈앞이 흐릿해져서 계속 끙끙거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큰오빠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간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 병원이었고 급성 충수염이었습니다. 맹장이 터진 거였죠. 바로 긴급 수술했고 일주일 동안은 입원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병실에 있는데 오빠랑 새언니, 부모님도 오셨어요. 오빠도 그 일로 새언니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제 전화 받고 새언니에게 바로 전화했는데 새언니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했는데 저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돼서 회사에 말하고 급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보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누워 있었고 오빠가 급하게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이 정도면 통증이 심했을 텐데 가족들은 몰랐냐고 충수염은 늦게 오면 큰일 난다고 뭐라고 했대요. 오빠는 새언니한테 따졌습니다. 애가 저렇게 아픈데 한 집에 있으면서 몰랐어? 아가씨가 말을 안 해서 몰랐어. 그냥 생리통인가 해서 약 먹으라고는 했는데. 아니, 내 전화는 왜 안 받아? 미안해. 진동으로 해놨더니 몰랐어. 내 잘못이야. 집에 있으면서 아가씨 저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나 진짜 바보 같아. 나 때문이야. 나는 아가씨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우리 아가씨 어떡해. 하면서 갑자기 흐느끼더니 우는 겁니다. 기운 없는 와중에도 그거 보는데 얼마나 가짠턴지요. 오빠하고 새언니하고 병실 나가자마자 저는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 듣고 엄마 아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그리고 새언니랑 오빠가 다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얘 주은아, 민영이가 너한테 아프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네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 말에 새언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아가씨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말했어. 저 쇼핑몰 구상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와 있었던 건 맞아요. 같이 일할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사업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집에 왔고 곧바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혹시 몸이 어디 안 좋느냐 물어봤는데 제 말이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아가씨 방에서 쉬는 줄 알았죠. 그 말에 저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언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언니를 얼마나 불렀는데요. 그게요, 어머님. 아가씨가 저한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에서 새언니 하고 부르길래 조용히 해달라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했죠. 아파서 저 부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한 집에 있으면서 아가씨가 저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아가씨가 방문 함부로 여는 거 싫어하니까 제 딴에는 조심스러워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가씨. 하면서 눈물까지 막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그냥 한숨 쉬시고 별말 안 했죠. 저는 속으로 생쇼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기운이 없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말았어요. 그 후 태어나고 나서는 아예 새언니하고는 쌩 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냥 서로 투명 인간으로 지내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건지 자꾸 가만히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시험 기간이라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밖에서 TV 엄청 큰 소리로 틀어놓은 적도 많고 제가 간단히 때우려고 샐러드 먹고 있는 걸 보고는 꼭 돼지 같은 것들이 살 빼려고 샐러드 먹다가 나중에 라면 처먹지. 그러고 갑니다. 저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진짜 기분 나쁜데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그냥 무시하자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제가 무시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약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샤워하고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있던 제 전공책이 다 찢어진 겁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찢어 놓은 거죠. 샤워하기 전만 해도 멀쩡한 책이 샤워하고 나와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누가 그렇게 했겠나요? 저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오빠 방문을 열어서 책 집어 던졌습니다. 진짜 작작 좀 하죠? 그 말에 오빠도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너 왜 그래? 새언니가 내 책 다 찢어놨다고. 그 말에 오빠가 저한테 따졌습니다. 새언니가 네 책을 왜 찢어? 이것 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괴롭힌다고. 그 말에 또 새언니 울먹거리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안 그랬어. 나 아가씨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새언니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괴롭히는 게 재밌어요? 야, 너 적당히 안 해? 새언니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이 집에서 내 책 이렇게 만들 인간이 또 있냐고. 나 오빠 와이프 때문에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그런데 그 말에 오빠가 제 머리통을 때리는 겁니다. 저 살면서 오빠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렇게 머리통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벙쪄 있는데 오빠도 씩씩거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니까. 네 책 네가 똑바로 간수 못해놓고 어디서 악플이야? 그리고 오빠 와이프? 말하는 싸가지 봐라. 오냐오냐 컸더니 아주 지세상이지? 지금 나 때렸어? 그 모습에 새언니가 오빠 말리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왜 때리고 그래? 아가씨 놀라게. 하는데 진짜 거품 물고 자빠지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큰 소리 나서 부모님도 들어오셨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내 책 다 찢어놨는데 오빠가 지금 새언니 말만 듣고 내 머리까지 때렸고. 그 말에 엄마는 오빠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왜 애를 때리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죠. 주은이가 뭐하러 제 책을 찢어? 어머님, 저 아가씨 책에 손댄 적 없습니다. 제가 왜요? 하면서 또 착한 척 코스프레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한숨 쉬더니 저한테 일단 나와보랍니다. 그리고는 제 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새언니랑 왜 그래 자꾸? 아니, 내 책을 찢어놨다니까. 아니, 주은이가 뭐하러 네 책을 찢어? 네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다는데. 나 미치겠네. 그럼 내가 거짓말해? 그 말에 엄마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민영아, 너 혹시 큰오빠 새언니한테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하냐? 그건 또 뭔 소리야, 아빠. 아니, 안 그러던 애가 왜 자꾸 그래? 엄마 아빠 보기에는 주은이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볼 때만 그런다니까. 나랑 둘이 있어봐. 본색 나온다고. 나 참. 엄마 아빠도 제 말을 안 믿고 진짜 돌겠더라고요. 저 빼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얼마나 생글생글 착한 척을 하는지. 저는 너무 억울한 기분에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가장 믿어줘야 할 가족들이 제 말은 못 믿고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가는 것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펄쩍 뛰면서 녹음을 하라고 하더군요. 폰으로 녹음하면 된다고요. 저도 녹음을 할까 생각은 몇 번 한 적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전공책 찍긴 저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녹음을 해야겠다, 증거를 만들어 놔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녹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다 보니 새언니가 눈치를 깐 건지 뭔지 그맘때 이상하게 별로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 있을 때도 오며 가며 마주치면 혼잣말 하듯이 저한테 욕하고 기분 나쁜 소리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맘때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눈치를 챘나? 아니면 이제 그만하려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과제할 게 많아서 집에 와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날 부모님은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늦고 오빠도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또 새언니랑 저랑만 집에 있는데 새언니랑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 있었죠. 그리고 방에서 과제하고 있는데 밖에서 새언니의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오빠 늦어. 그래서 혼자 뭐 시켜 먹으려고. 걔? 집에 있어. 약속도 없는지 허구한 날 집에 일찍 들어와. 하긴 생긴 거 보면 딱 찐따같이 생겨가지고 약속도 없을 것 같긴 하다. 저는 부글부글 대다가 그래 녹음해야겠다 생각하고 폰에서 녹음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잘 되게끔 문 가까이 대고 있었죠. 아무래도 닫은 문 너머에서 통화하는 거라 녹음이 잘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게 새언니의 통화를 듣고 있는데 통화가 끝이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가 끝났나 보다 생각하면서 녹음이 잘 됐나 싶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새언니가 문을 확 여는 겁니다. 저 너무 놀라서 폰 떨어뜨렸죠. 새언니는 바닥에 떨어진 폰이 녹음 화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더니 코웃음 치더라고요. 이게 뭐야? 녹음? 야, 너 지금 녹음했니? 나 통화한 거? 내 폰 주세요. 야, 지금 녹음했냐고. 내 폰으로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이게 미쳤나? 네가 내 목소리를 녹음했으면 얘기가 다르지. 하면서 녹음을 들어보려는 겁니다. 저는 뺏으려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확 밀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지금 나 밀쳤어요? 하지만 제 말은 무시하고 보란듯이 녹음 들어보더라고요. 진짜 녹음했네? 야,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이거 뭐 어쩌려고? 오빠한테 들려주려고? 하면서 비웃더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내 폰 내놔요. 그런데 제 말 끝나자마자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더니 갑자기 폰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지가 파이고 폰 액정도 박살이 났죠. 너무 폭력적인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깝쳐? 뒤질래? 그러면서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오면서 깡패처럼 위협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새언니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았거든요. 왜 이래요? 어디서 쥐새끼처럼 녹음을 하고 자빠졌어. 너 죽을래 진짜? 죽고 싶어? 너 내가 만만해 보여? 사람 무시해? 뭣도 없는 게 신우라고 신우짓 하고 싶냐? 하면서 저 툭툭 치는 겁니다. 치지 마세요. 치면 어쩔 건데. 이게 그냥 봐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엄마, 아빠, 오빠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저랑 둘이 있을 땐 왜 사람 괴롭히고 꼽주고 욕하고 왜 그러냐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왜냐고? 네가 겁나 싫으니까. 너는 네가 뭐 사랑받는 막내딸? 그런 건 줄 알지?
웃기고 있다. 착한 척 순진한 척 작작해. 내숭 떠는 거 진짜 웃기고 징그러우니까.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귀여운 척 진짜 역겨워. 내숭은 언니가 떨고 있죠. 얼굴 두 개로 착한 척 내숭 떠는 게 누군데? 제 말에 세연이 눈빛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이 쌍년이 좋게 좋게 봐주니까 하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너무 놀랐지만 저도 화가 너무 났기에 똑같이 새언니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많이 싸워본 건지 엄청 노련하게 제 손을 피하더니 갑자기 제 다리를 발로 차는 겁니다. 저 새언니한테 정강이 맞고 주저앉아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비웃더라고요. 야, 깝치지 마. 녹음? 한 번만 더 이딴 짓 해봐. 다음번엔 핸드폰이 아니라 너를 뽀개줄 테니까. 어디 계속 깝쳐봐라. 그러면서 코웃음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새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발로 차이기까지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 딱 걸렸다. 어디 두고 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식탁에 폰을 올려놓으니까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너 폰이 왜 이래? 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새언니가 괜히 먼저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가씨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부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폰을 던졌나 봐요. 무슨 일인 건지.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엄마 아빠 다 놀라셨죠. 정말?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길래 폰을 부셔? 진짜 대놓고 사람 또라이로 만든다 싶은데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내 폰을 왜 부시겠어. 새언니가 집어 던졌어. 그것뿐이야? 나 밀치고 머리채 잡고 정강이까지 발로 찼어. 여기 다리에 멍까지 들었어. 제 말에 집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쟤네가 또 왜 저러나 싶은 느낌이었죠. 아가씨 왜 그래요? 제가 언제요? 오빠도 발끈해서 따졌죠. 야, 너 또 왜 그래 진짜? 주은이가 가만히 있는 네 폰을 부셨다고? 그게 말이 돼? 내가 폰으로 녹음했거든. 어제도 지 친구한테 통화하면서 나 욕하는 거야. 너무 억울해서 내 폰으로 녹음 켜놨는데 내 방 들어와서 내 폰 이렇게 만든 거야. 제 말을 가족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새언니보다 가족들이 더 밉더라고요. 야, 너 자꾸 소설 쓸래? 아가씨, 진짜 왜 그래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제 아가씨를 밀치고 발로 차고 폰까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 웃었습니다. 막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니까 가족들 모두 제가 미쳤나 싶은 얼굴이었죠. 새언니, 나 때린 거 고소해볼까요? 새언니 저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야, 그리고 나 오늘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큰오빠 더 이상 안 보고 살 거야. 내가 뭐 보여줄 건데 그거 보고 나서 나 이 집 나갈 거니까. 너 진짜 왜 그래? 저는 새언니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언니, 녹음 지우고 내 폰 부시고 나니까 증거 없을 것 같죠? 근데 어떡하죠? 나 핸드폰 말고도 녹음되어 있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몰랐죠? 제 말에 새언니 표정이 진짜 순식간에 하얘지더라고요. 아, 녹음이 아니지. 녹화지. 언니가 저한테 하는 거 화면에 다 찍혔거든요. 저 그렇게 말하고 노트북 갖고 왔습니다. 네, 저 폰으로는 녹음 켰고 노트북으론 녹화도 켜놨어요. 솔직히 어제 같은 상황을 예상해서 미리 켜둔 건 아니었고 혹시나 싶어서 녹음을 킬 때 웬만하면 노트북 녹화도 같이 켰거든요. 녹화하면 녹음도 같이 되긴 하니까요. 제 나름대로 혹시 녹음이 잘 안 될까 싶어서 이중으로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제 방에 쳐들어와서 제 폰 던지고 때리기까지 했을 때요. 폰은 박살이 났지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노트북에 녹화된 거죠. 새언니는 제 폰 부셔서 증거 없을 줄 알았을 텐데 그 얼굴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노트북 켜서 녹화돼 있는 거 가족들 앞에서 틀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까지 그 녹화를 봤죠. 밖에서 새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녹화 켜는 것부터 녹화는 시작되었어요. 제가 밖에 통화하는 거 눈치 보면서 폰 만지작거리다가 녹음 잘 됐는지 폰을 보는 것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진 새언니가 안 찍혔는데 새언니가 제 방으로 쳐 들어오면서는 잘 찍혔습니다. 제 폰 집어 던지고 저 밀치고 욕하고 어제의 그 상황이 낱낱이 다 녹화된 거였죠. 그거 보는데 엄마 아빠 너무 충격받아서 얼어붙어 있고 오빠 표정도 볼만하더라고요. 새언니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새언니가 제 머리채 잡고 정강이 때리는 거 보고 엄마는 소리까지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얘 주은아,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완전 깡패가 따로 없네. 야, 너 이런 식으로 내 딸 욕하고 모함하고 때리고 이랬어? 우리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엄마도 눈 돌아서 새언니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세상에 이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다 찍혀 있는데. 그러면서 뭐? 아가씨가 기분 나쁜 일 있어서 지 혼자 폰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다고? 세상에 말 꾸며내는 것 봐.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어머님! 어머님은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러는데 오빠도 새언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야?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새언니 그 와중에도 제 핑계 대려고 하는데 오빠 그 순간 눈이 돌더니 새언니 뺨을 내리쳤어요. 새언니 뺨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오빠한테 맞은 새언니도 충격받았는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오빠는 사지를 벌벌 떨고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동생한테 왜 이랬어? 이래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너 정신병자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 동생 이렇게 괴롭혔어? 왜? 그 말에 새언니 무릎 꿇고 오빠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안 놔? 오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민영이한테.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됐거든. 엄마, 아빠, 오빠 다 하나같이 내 말 믿지도 않고 새언니 말만 들었지. 나 새언니보다 엄마, 아빠랑 오빠한테 더 서운해. 어떻게 내 말은 안 믿고. 그래, 증거도 없이 다짜고짜 그러니까 믿기 힘들었겠지. 그래도 적어도 내 가족이라면 새언니 말보다는 내 말을 더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 몰아세우고 모함할 정도로 미친년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말하다가 복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면서 우시고 오빠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새언니 노려보더니 너 짐 싸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새언니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었지만 엄마가 소름 끼쳐서 너 같은 애랑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뱃속에 애 핑계 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랑 대박이는 어쩌라고요. 애 가지고 그렇게 심보를 먹어?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내 집에서 너 안 보고 싶다. 안영진, 너 네 마누라 데리고 나가. 나 너네랑 같이 안 산다. 오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새언니 끌고 방으로 갔습니다. 안에서 새언니 우는 소리와 오빠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저 풀어주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 나가서 살 거야. 이 집에서 안 살고 싶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문 좀 열어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의 서운함이 너무 터져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사정을 다하는 친구 자취집에서 당분간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꼬장 부리는 걸 수도 있지만 가족들한테 너무 서운해서 당분간만이라도 안 보고 싶었거든요. 오빠한테는 미안하다고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작은 오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연락 와서 그동안 얘기 다 해줬더니 작은 오빠도 화가 나서 그 기집애 가만 안 둔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엄마 아빠도 미안하다고 집에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은 저도 서운한 마음과 원망, 미움이 너무 컸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래도 가족이다 보니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입장에서도 증거 하나 없이 새언니가 나 괴롭힌다고 하는데 새언니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 천사 같고 착하고 그럴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고 또 어쨌든 증거를 만들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제 억울함은 풀렸으니까요. 게다가 계속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질 수도 없어서 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안아주시고 미안하다며 잘 왔다고 그러시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시는 건 저도 처음 봤네요. 그리고 그날 오빠도 오다가 제 신발 있는 거 봤는지 노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문 여니까 오빠가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나갈 테니 저보고는 이제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은 오빠고 친구 같은 둘째 오빠랑은 다르게 큰 오빠는 조금 엄하고 어려운 느낌도 있었는데요.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우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들어보니 오빠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네요. 대신 새언니가 임신 중이었다 보니 아이 낳으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준비할 거랍니다. 그런 여자한테 아이 못 맡긴다고요. 저 폭행한 영상도 있어서 이혼 유책 배우자도 새언니인데다 새언니가 따로 직업도 없고 친정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오빠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죠. 오빠는 아이도 데리고 오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오빠도 새언니를 많이 믿은 만큼 분노와 배신감도 큰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새언니와 이혼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그랬느냐 물어봤대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처음엔 제가 싸가지 없게 했다느니 또다시 제 핑계를 대려 했답니다. 정신 못 차리고요. 그래서 오빠도 진절머리가 나서 됐고 그냥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하자고 일어나려 했대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제야 한다는 말이 제가 부러웠답니다. 질투 때문에 그랬대요. 큰오빠가 평소에 제 얘기 자주 하면서 여동생이 나이 터울이 꽤 나서 어쩔 땐 딸 같은 느낌도 든다고 새언니한테 잘 그랬대요. 게다가 동생이 공부도 잘해서 학교도 좋은 데 다닌다고 자랑도 많이 했답니다. 오빠는 그냥 가족 얘기를 별 생각 없이 했던 건데 새언니는 유독 제 얘기를 거슬리게 들었던 거예요. 제가 부모님과 오빠들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 생각하니 그 언니 입장에선 제가 눈꼴 시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은 부모님 이혼하고서도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마저도 진짜 외롭고 눈치 받으며 자랐대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마냥 해맑게 자란 것 같고 큰오빠도 저를 귀여워하고 잘 챙겨주려 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제가 싫고 눈이 돌았다는 겁니다. 오빠도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기가 막혔대요. 본인 가정사가 그런 것과 제가 무슨 상관이라고 아무 잘못 없는 저를 그토록 괴롭히나요? 새언니의 성격이 그만큼 삐뚤어지고 못됐을 뿐이겠죠. 오빠는 너 때문에 내 동생 오해하고 머리까지 때렸었다. 게다가 너는 그런 음흉한 속을 다 숨기고 앞에서는 내 동생한테 잘하는 척 했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 애 낳으면 어떻게든 애는 내가 키울 거다. 너 같은 엄마한테서 애가 크면 너처럼 잘할 거다 그랬대요. 오빠가 이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자 새언니도 애 핑계대면서 절대 못 준다. 자기가 엄마라고 애기를 누구 맘대로 주냐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나중에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그러고 나왔답니다. 그 새언니는 포기도 하지 않고 이번엔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달라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쌍욕하고 폭력 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소름 끼치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 가정사가 어찌됐든 그게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힐 면죄부가 되나요? 오빠가 이혼은 하게 됐지만 그런 이상한 여자랑 애 낳고 사는 것보다 각자 갈 길 가는 게 오빠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 같습니다.
그 여자는 출산을 했고 오빠와의 법적 다툼 끝에 결국 오빠가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오빠는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가 많이 돌봐주셨고 저도 틈틈이 같이 돌봤습니다. 조카가 새언니 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빠 아이기도 하다 보니까 안쓰럽고 귀여운 마음이 더 커요. 이혼한 후에도 새언니는 정신 못 차리고 오빠한테 계속 질척거렸다고 하는데요. 오빠도 지긋지긋해서 결국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모델이라고 하고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수입원도 없어서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소름 끼치는 열등감만 가지지 않았더라면, 아니 열등감이 있었을지언정 그걸 그렇게 비열하게 표현만 하지 않고 잘 숨겼더라면 오빠랑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거기서 아이 키우면서 시부모님 사랑받고 잘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새언니의 멍청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혼당하고 아이도 못 보고 저토록 후회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겠죠. 그 삐뚤어진 성격이 새언니의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팔자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는 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새언니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더 이상 저와 저희 가족과도 남남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해결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